청명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운동과 건강 5월 셋째 주 두 번째 강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스쿼트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그 운동과 체력 중에 웨이트 운동을 실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건 상식과도 같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웨이트 운동하면 그냥 뭐 몸집만 키운다고 생각하고 뭐 보디빌딩처럼 이렇게 좀 근육만 키운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웨이트 운동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많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웨이트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 웨이트 운동을 했을 땐 어떤 점이 좋은지를 알고 있는 건 상식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설명을 좀 해줄 거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 스쿼트 했고요. 또 지난주에는 플랭크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게 웨이트 운동의 일환으로 지금 선생님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잘 알고 또 오늘 많이 좀 실시하길 바라고 오늘 또 웨이트 운동에 대한 내용을 알고 또 시간이 되면 좀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웨이트 운동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웨이트 운동을 꼭 실시해야 되는,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동영상을 또 시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동영상을 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피드백 해주고 또 중요한 점을 강조해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과제 안내하고 네 번째 자료 출처 안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트 운동하면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그 웨이트장에서 막 기구를 막 열심히 들고 막 상체에 근육이 엄청 많은 보디빌더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웨이트 운동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만 실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 기구를 통해서 체력을 단련시키는 하나의 또 운동 방법인데, 자, 웨이트 운동이 뭘까요? 자, 웨이트 운동은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근육 발달을 통해 강한 체력을 기르기 위한 저항 훈련. 그러니까 저항이 그 웨이트 기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구 훈련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근육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근육을 발달시키면서 강한 체력을 기르는데 잠시 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지만 단순히 체력만이 아니라 뭐 정신력이든 여러 가지 아주 좋은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알기 바랍니다. 자, 웨이트 운동은 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근육을 수축시키는 거, 당기는 거, 이완, 앞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거, 앞으로 내는 거, 그 다음에 고립 동작. 고립 동작은 버티는 동작입니다. 근육을 그대로 두시고 힘을 주고 근육의 그 길이가 변환되지 않고 수축이나 이완되지 않고 고립하는 동작. 이 세 가지 동작을 잘 활용하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 동작에 의해서 그 기구를 활용하면서 하는 게 이 웨이트 운동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거는 이제 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처음에는 되게 숨이 차잖아요. 토할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땐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다가 하게 되면 토할 것 같기도 하고 되게 힘들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걸 예전에 사점이라고도 했는데 그런 사점을 지나고 나면 어느 시점부터는 고통이 없고 되게 희열감이 느낍니다. 그래서 되게 운동이 편안하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점을 넘게 되면 아주 쾌감을 느끼면서 아주 운동이 되게 좋아지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자주 운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요런 어려운 시점을 지나서 고통보다는 희열감을 느끼게 되면서 강한 쾌감을 느끼는 요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혹시 알고 있는 사람들 있나요? 요것을 러너스 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운동을 맨날 할까? 뭐 사이클을 탄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마라톤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뭐 시간만 나면 운동을 하는 이렇게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러너스 하이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러너스 하이는 이 뇌에서 어떤 분비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실시하면 뇌에서 어떤 분비물이 나와요. 이게 되게 사람들한테는 되게 행복감을 주고 또 만족감을 주는 건데 이게 바로 엔돌핀입니다. 예전에
연구했던 연구기관에서 이 러너스 하이를 느끼면서 운동을 많이 했을 땐 뇌에서 엔돌핀이 나온다. 결국 이 엔돌핀이 러너스 하이를 느끼게 하고 그래서 운동을 즐기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요런 내용들, 웨이트 운동에 대한 효과, 또 러너스 하이 요런 내용들을 잠시 후에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운동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웨이트 운동을 실시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동영상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이 헬창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또 러너스 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러닝을 즐기는 사람은 처음에는 숨이 차고 힘들지만 어느 시점이 넘어서면서부터 고통보다는 희열감을 느끼면서 하늘을 나는 느낌과 같은 강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르가즘의 느낌과 비슷하다고 하며 이런 상태가 약 5분에서 길게는 30분까지 지속되는데 이러한 정신적 만족감을 러너스 하이라고 합니다. 러너스 하이를 이야기할 때 주로 러닝을 예로 들지만 장시간 지속되는 대부분의 운동에서 러너스 하이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러닝을 하지 않는 사람이 러닝을 즐겨하는 사람들을 보며 왜 저렇게 지루해 보이고 힘든 운동을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러닝을 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번 러너스 하이를 경험한 사람은 마약과 같이 중독될 위험이 있습니다. 계속 러너스 하이를 느끼고 싶어 자칫하면 운동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러너스 하이는 1979년 미국의 심리학자 맨델이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2008년 독일 미넨 공대와 본 대학 연구에서 이러한 러너스 하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엔돌핀임이 밝혀졌습니다. 엔돌핀은 뇌 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통증 억제 효과가 마약인 몰핀보다 100배나 강해 인체의 모르펜이라고도 합니다. 운동 후 행복감과 만족감이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뇌에서 분비되는 이 엔돌핀 때문인 것입니다. 엔돌핀은 유산소성 운동에서 무산소성 운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고감도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마친 뒤 샤워를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이유가 이 때문이며 이런 정신적 만족감이 소위 헬창이라고 불리는 웨이트 트레이닝 매니아들을 헬스장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보디빌더처럼 큰 근육을 가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은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운동이 대부분 유산소성 운동입니다. 사실은 보디빌더처럼 근육을 만드는 것은 정말로 특별하고 강도가 높은 웨이트 트레이닝과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이 하는 보통 강도의 웨이트 트레이닝으로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헬창이든 아니든 근육 만드는 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근육이 생기든 안 생기든 간에 운동할 때 웨이트 트레이닝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다음과 같은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넘버 1. 웨이트 트레이닝은 복부 지방을 감소시킵니다. 2014년 비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하버드 연구원들이 12년 동안 1,500명의 사람들을 추적했는데 웨이트 트레이닝이 유산소 운동보다 복부 지방 증가를 방지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포함하면 칼로리 연습뿐만 아니라 근육량을 증가시켜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근육량이 기초 대사율과 생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가 하루에 소모하는 칼로리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넘버 2. 웨이트 트레이닝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내장 지방이라고도 하는 복부 지방은 심장을 포함한 중요한 신체 기관의 내부나 그 주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과도한 복부 지방을 예방하거나 줄이면 심장 건강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연구에 의하면 웨이트 트레이닝은 심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2013년 응용생리학 저널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웨이트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의 기능이 더 우수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 유산소 운동과 유사하게 혈압과 중성지방 수치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HDL에 훨씬 더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란셋 메디컬 저널은 근육 건강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쥐는 힘, 즉 악력이 약하면 심장병과 뇌졸중으로 사망할 확률이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넘버 3.
웨이트 트레이닝은 혈당 수치를 조절합니다. 웨이트는 제2형 당뇨병을 가진 사람에게 권장되는 운동입니다. 2013년 바이오메드 리서치 저널에서 웨이트는 근육 증가뿐만 아니라 근육이 혈당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능력을 개선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근육세포에는 혈당을 붙잡아 근육세포로 운반하는 수송체가 있습니다. 웨이트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수송체의 기능을 개선시켜서 혈류에서 훨씬 더 많은 포도당을 붙잡아서 근육세포로 운반하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넘버 4. 웨이트 트레이닝은 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내장지방은 심장병과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암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2017년 종양유전자 저널에 따르면 내장지방 세포는 FGF2, 섬유 아세포 성장인자라고 불리는 암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더 많이 생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넘버 5. 웨이트 트레이닝은 부상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좋은 기초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신체의 모든 움직임과 균형 유지, 그리고 부상 예방에 중요합니다. 근육이 너무 약하면 힘줄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는 결국 힘줄 염증, 건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5년 국제스포츠 물리치료 저널에 의하면 웨이트 운동은 힘줄에 있는 콜라겐 원섬유의 수량과 직경을 증가시켜 강도를 더 세지게 만들어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넘버 6. 웨이트 트레이닝은 정신건강을 강화시킵니다. 러닝과 관련된 러너스 하이는 여러 미디어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웨이트 트레이닝 또한 우울증과 불안감을 개선합니다. 러너스 하이는 운동에서 비롯된 엔돌핀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버드 의대 연구에 의하면 웨이트 트레이닝이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준다고 합니다. 2014년 심리학 프론티어스 저널에 의하면 한 번에 최대 들 수 있는 무게의 70% 이하의 적당한 무게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불안감 해소에 가장 좋은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넘버 7. 웨이트 트레이닝은 유연성과 운동성을 개선시킵니다. 스트레칭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등속성 운동과학 저널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은 남녀 모두 유연성을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북미 스포츠 물리치료 저널에서는 햄스트링 유연성 테스트 결과 편심성 웨이트 운동이 정적 스트레칭보다 2배나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편심성 운동은 근육이 늘어나면서 긴장이 발생하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면 푸시업이나 스쿼트를 할 때 하강 국면, 덤벨 curl을 할 때 덤벨을 내리는 동작입니다. 그러나 유연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운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웨이트 운동 시 관절을 완전 가동 범위로 운동하면 점차적으로 관절 가동 범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넘버 8. 웨이트 트레이닝은 신체 이미지를 개선합니다. 운동이 체형과 체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2015년 익스텐션 저널의 중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속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은 신체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미적인 변화보다도 더 많이 신체 이미지와 인상을 개선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한 성취감과 정신적인 안정감은 어떤 사람의 신체가 나타내는 전체적인 느낌을 개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넘버 9. 웨이트 트레이닝은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신체를 단련시키면 건강한 뼈를 가질 수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 골밀도를 현격하게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근육이 자극될 때마다 근육이 붙어있는 뼈에 스트레스를 가하게 되는데 이때 뼈 안의 세포를 자극하여 구조 단백질을 생성하고 미네랄을 뼈 속으로 운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왼손잡이 테니스 선수의 왼팔 골밀도가 오른팔 골밀도보다 높습니다. 반면에 수영같이 체중을 덜 사용하는 운동은 골밀도 증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효과를 위해서는 체중을 사용하는 운동이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4년 가정의학 저널에 의하면 단 12주 만에 스쿼트 운동이 척추와 대퇴골의 골밀도를 각각 2.9%와 4.9% 증가시켰습니다. 넘버 10. 웨이트 트레이닝은 두뇌 건강을 증진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평생 동안 두뇌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데 특히 인지력 저하로 고생하는 노년층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2016년 미국 노인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55세에서 86세 사이의 남녀가 6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였는데 인지능력 테스트 점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단순한 스트레칭만 한 참가자들은 오히려 테스트 점수가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혈류와 관계가 있는데 강도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두뇌로 혈류를 증가시켜서 산소와 다른 영양소를 더 많이 보내기 때문입니다. 자, 잘 보셨죠? 자, 웨이트 운동을 실시하는 이유 지금 여러 가지가 아주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복부 지방을 감소시킨다고 나왔습니다. 자, 복부 지방 당연하죠.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근육이 단련되면서 특히 복부에 있는 지방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시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면 심장에서 피를 더 활성화시키겠죠. 더 피를 많이 보낼 수 있고 또 자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혈류가 많이 돌면 되게 건강에 좋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웨이트 운동은 또 한 번에 힘을 또 쓰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심혈관의 건강을 되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개선을 시킵니다. 또 다음 인체의 혈당 수치를 낮춰서 당뇨병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조금 비만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웨이트 운동, 그러니까 러닝 운동, 그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좀 낮은 강도로 이렇게 웨이트 운동도 실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 발생을 또 당연히 줄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부상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신체 단련하다 보면 이 연골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 뼈가 되게 튼튼해지니까 웬만한 상황에서 부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상 위험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을 강화시키죠. 아까 뭐라 그랬죠? 엔돌핀이 나오면서 러너스 하이를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정신 건강이 좋아지니까 우울증이나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좀 약간 많이 슬퍼한다거나 아니면 좀 매사에 조금 불안한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특히 웨이트 운동이나 또 꼭 이 운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운동을 통해서 정신 건강을 강화시켜서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과 운동성을 개선시킵니다. 당연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어지고 근육에 힘이 생기고 또 뼈에도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는 뼈에도 아주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유연성이나 운동성을 당연히 개선시키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뇌 건강에 좋습니다. 당연히 혈류가 머리로 많이 가고 그래서 두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웨이트를 하라고 선생님이 얘기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식과도 같은 이 내용, 웨이트 운동이 이렇게 좋은 효과를 주는구나 라는 것만 안다고 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대학을 가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웨이트 운동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이 효과가 좋다는 걸 알면 시간이 나거나 상황이 생기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은 우선 중요한 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확보돼야 되죠. 뭐 학원을 간다거나 아직은 그렇지만 학교를 나오면 대부분의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웨이트 할 시간이 분명히 부족할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웨이트장을 가겠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웨이트장을 꼭 가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웨이트 운동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안다는 것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웨이트장을 가서 웨이트 훈련을 실시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스쿼트 운동이라든지 플랭크 운동이라든지 또 윗몸 일으키기 운동이라든지 또 팔굽혀펴기라든지 이런 운동만으로도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이죠. 이런 운동만으로도 이 웨이트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겁니다. 꼭 어디 웨이트장을 가서 뭐 돈을 내고 끊고 뭐 개인 PT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말해줬던 지난 시간 또 지난주에 했던 거 그래서 이걸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웨이트장을 가지 않더라도 스쿼트라든지 플랭크라든지 또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팔굽혀펴기를 통해서 체력을 키우면서 이 선생님 지금 얘기했던 웨이트 운동의 좋은 그 효과를 키우면서 선생님 여러분들의
건강을 좀 챙기고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는 거니까 잘 알고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과제 안내하겠습니다. 손 씻기 예절 당연히 실천해야 되겠고요. 또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는 거, 걷기, 줄넘기, 스쿼트 운동 또는 플랭크 운동 또는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이런 운동을 평상시에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는 유튜브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을 해야 하는 과학적 이유라는 주제, 이 내용으로 선생님이 자료를 좀 참고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5월 셋째 주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트 운동에 대한 것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주변에서 집에서 가볍게 운동하는 거 잊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개학이 연기가 됐는데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